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 6번에 이어서 7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 필연적으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란 장관님에 대한 내란 주임무 종사 사건이 그 변론 종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계엄 사무 수행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판단 중이고, 해당 그 사건의 판단은 당연히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동일한 기본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출발을 했고 또 선행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쪼개기 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그 포섭되는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기소한 것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중 기소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정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 임무 사건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특검 쪽이 공소장을 대거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그 기재된 사항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해당 사실관계도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저희가 이것은 해당 그 공소사실,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같이 그날 제출된 의견서 해당 부분을 추출해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 기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해서 낸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도 특파견 검사들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 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변호인 의견서 7번 관련해서 구두 변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7번 의견서는 지난 기일 출석한 증인 양호열에 대한 특별검사 쪽 주심은 과정에서 진정 성립 대상으로 제시된 증거 방법들에 대해 그 수집 경위와 생성 과정의 위법성, 다투고 임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디지털 증거로서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주심은 과정 자체가 이미 적법 절차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며 특히 이 사건 그 법정에 지금 제정하고 있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들에 해당함에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검찰정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로 양호열 증인의 법정 증언은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증거인멸 교사라는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가 아닌 추정과 인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기일 제시된 진정 성립 대상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신문 기재사항 가운데 순번을 따라서 지금 2페이지에서 3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까지 순번을 정해서 해당 증거의 명칭 그리고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를 기재를 했습니다. 먼저 주신문사항 1-1항입니다. 저희가 당일에 조서에 기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증거기록 순번 10번 402쪽 노트북 폐기 과정에서 다친 손가락 사진 2장입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8일 그 참고인 조사 당시 그 검사에 의해서 채증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사진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은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까지 검사의 주심문 과정에서 제시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 모두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와 또 그에 기초하여 채증된 증거 방법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그것에 대해 진정 성립을 인정한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취득한 증언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 순번 129번, 검사 주신문 사항 기재 순번으로는 2-1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서재 배치도는 그 2025년 2월 5일 참고인 조사 당시에 양월 증인으로 하여금 그려서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2층 서재 배치도라는 것은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역시 부인되어야 합니다. 주신문 사항 기재 순번 4번, 증거기록 순번 제216번, 2025년 1월 6일자 진술조서 제2회 진술조서입니다. 이것은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양월 증인 당일 2025년 1월 6일 당일을 말합니다.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직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의 과정에서 혹시 심리적 압박감이나 진술 강요에 부담을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물어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앞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보니까 굳이 진술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시를 떠올리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압박감도 있었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직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감, 진술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 이런 진술 강요에 가까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주신문 사항 4-1번, 증거기록 순번 217번, 국방부 장관 공간 2층 구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사 당시 진술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그 양월 증인이 조사 받을 당시에 이게 보안시설이라 좀 꺼름칙하긴 하지만 제출을 요청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는 처음에는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냐고 해서 네, 뭐 굳이 그 부분을 뭐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언의 취지가 본인은 원래 그릴 생각을 하지 않고 말로만 구두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 검사의 요청에, 타경 검사 요청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상태에서 그려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조도 그림 역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아니며 압수수색 직후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사실상 강요된 제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임의성이 부인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 배치도하고 마찬가지로 구조 그림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문 사항 6번, 7번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카카오톡은 아시지만은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함으로써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은 당연히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후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편집한 파일 일체는 디지털 증거의 2차 생성물에 해당합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정확하게 대화 파일인데요. 대화 파일의 원본성, 무결성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파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편집하거나 문서화한 2차 생성물로서의 메시지 내역 일체는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거 능력 없는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취득한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얻어낸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기일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신문상 8번 그 CD에 담긴 블랙박스 그 음성 파일의 원본과 이게 어떻게 음질을 개선하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질을 개선한 파일을 듣고 진정 성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8번에는 두 가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7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그 칸에는 증거 기록 순번 275번 감정 요청물 CD 중 원본 파일에 해당하는 49번 파일로 보이고 같이 묶여있는 파일 중에 음질 개선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음질 개선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저희가 그날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뭐 편집된 파일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녹취록도 제출이 됐습니다. 먼저 원본의 경우에는 진정 성립이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호열 증언에 따르면은 둘 다 들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파일에 들어있는 음성 파일도 들었고 그것을 파견 검사들이 개선한 음질 개선본도 들었는데 앞에 것 그러니까 음질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예 진정 성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질 개선본은 파견 검사가 직접 하나는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이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원본이고 하나는 좀 이제 소리만 깨끗하게 해서 이제 음질 개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주도하에 편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이 파괴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 편집되기 이전, 그러니까 음질 개선을 하기 이전의 원본의 경우에는 양호열 증인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원본의 성명성을 위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편집된 파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만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 사본이 편집 등의 개조가 되지 않는 등으로 무결성이 인정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원본은 물론이고 그 원본 파일을 편집한 음질 개선본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 판례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접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2006도 8869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한 녹취록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파일로부터 생성된 2차 생성물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순번은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순번 미정으로 기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증거 능력 지난 기일에 증거 방법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 그 디지털 증거 그리고 의미성 없는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저희가 오늘 증거로 제출한 것들 중에 증제 13호증이 광주지방법원 판결인데 제가 2024 고합 367로 했는데 5기입니다. 368번 사건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서 이제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 에서는 강행규정 위반 이유로 공소기각에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해당 판결에서 주로 들었던 근거, 그러니까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것들은 검찰청법 4조 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각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입니다. 특히 그 검사와 사경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일반적 수사 준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떤 행위가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지가 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행위 모두 수사 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한 경우에는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가 10페이지에 그 인용하는 글씨체로 가운데 이제 판결문을 기재를 일부러 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의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사기시검사의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인데, 저희도 이 사건 재정검사들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 의견입니다. 저희가 앞서 증거 능력 부인한 자료 중에 1-1번 사진은 그 지난 기일 제정한 검사가 직접 촬영한 다음에 이것을 조서에 첨부한 것이고, 6번, 7번 카카오톡 내역, 이것 역시 수사검사를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사에 의해서 그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고, 8번 역시 이미 제출, 같은 검사에 의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생성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양호열 증인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한 검사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공판정에 수사 개시 검사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정부 4조 2항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자신이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했던 사람을 다시 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주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해당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 그리고 실체 진실 발견을 지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헌법 제12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해당 조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변호인에게 인정되지 않은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 개시 검사는 이미 그 조사한 사람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공판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는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해야 할 검사의 객관적 지위로부터 발생되는 객관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법 4조 2항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 절차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역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판기일이 거듭될수록 공소기각이 불가피한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일 출석한 증인 양호월 증언에 따른 증거인멸 교사 공소사실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문서 세절, 노트북 파기, 그다음에 아이폰 파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반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재판부께 먼저 환기시켜 드립니다. 사실 양호열과 같은 증인은 나와서 뭐 어떤 게 세절되었다, 어떤 디바이스가 파기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그 공소사실과 같이 뭐 개연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미 파기가 됐고 세절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양호열 증인의 수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증언 자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할 수 있는 주심의 과정에서 특히요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반박할 만한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은 경호처장에서 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기실 때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보직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혹은 직책 변동이나 임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서류들 특히 보안 문서들은 모두 파기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칙을 항상 준수해 오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호열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경호처장에서 장관직으로 옮기실 때 그리고 장관직에서 면직되셨을 때 모두 두 번 이렇게 그 관련 자료를 세절하신 거를 보신 게 맞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세절 문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접한 국회 관련 답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호열 증인 역시 기억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 관련된 답변 자료, 청문회 자료가 한쪽에 이만큼 쌓여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절한 문서의 대부분이 당시 국회 질의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보고자 수집한 여러 자료들이는 것이 이제 양호열 증인의 증언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 저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특검이 지금 문제 삼는 세절 행위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세절한 양호열 증인은 그게 국회 관련된 자료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개헌 관련한 문서였다는 점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임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국회 질의응답 대비 과정에서도 예상 질의응답 자료와 참고 자료를 검토하셨고 이에 관하여 양호열 증인은 장관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자료가 이만큼씩 쌓여있고 또 가지고 오시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장관으로서 대외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고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보안 규정을 준수해온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술하겠습니다만 아이폰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이제 그 파기를 지시하시면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업무가 끝나면 전부 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호열 증인 역시 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포맷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포맷을 하면 정보 모두 삭제되는 것이니까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양호열 증인 자신 역시도 공무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 정보, 특히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를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파기 관련 특검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양호열 증인이 법정에서 평상시 있던 건 다 정리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사 나가실 때까지 봤을 때 그런 노트북이 있었으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삼성 노트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특이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그 고검 615검사실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진술인이 파기한 김용현 장관의 노트북은 평소 김용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이었나요? 답변입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님이 파기한 노트북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파기한 노트북이 계엄 때 사용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평소에 사용하시던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게 들었는지 그게 계엄 때 사용이 됐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이 법정에서 양호열 증인은 김용현 장관님이 정확하게 몇 대의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양호열 증인은 장관님이 사용하던 노트북이 몇 대인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 파기한 노트북의 경우에는 그걸로 업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노트북은 업무 관련해서 사용된 노트북, 다시 말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사용된 노트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증언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정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은 보관하던 모든 노트북을 파기하거나
특히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만 골라서 파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파기한 노트북은 평소에 그리고 업무에 자주 사용하시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파기된 노트북은 개헌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검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파기된 노트북 안에 뭐 개헌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걸 특검 주장대로 내란 관련 정보다 이렇게 단정해서 증거인멸, 교사의 죄책을 물으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왜 그 파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 지시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입증 없이 지금 특검 주장만으로 증거인멸 죄책을 묻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이 사건을 의지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기소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만약에 이게 증거인멸 교사 성립이 정말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면 그런 지시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면은 그 직접 파기하는 당사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하거나 뭐 문제점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뭐 그런 생각이나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업무적으로 쓰시는 걸 폐기하는 것보다 그 정도 그냥 업무적으로 쓰던 것을 폐기하는 것보다 그 정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뭐 이상한 점을 느꼈다거나 장관님 이걸 왜 폐기하시려고 하나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진술이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관련한 특검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상적인 보안 규정 준수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업무라는 게 원칙적으로 끝나면 관련 디바이스는 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5일에만 있었던 그날만 존재했던 이례적인 사정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일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경호처장에서 장관직으로 변경되셨을 때도 부직이 이동되셨을 때도 면직되셨을 때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보안 규정 준수 행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지 이게 무슨 증거인멸의 의도로 그것을 지시했다, 교사했다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은 안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해당 휴대폰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혀 입증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파기하고 노트북을 보안 규정에 따라서 파기한 행위 자체만으로 증거인멸의 교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검사 쪽이 계속해서 원본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유미래 공무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임의성이 부인되는 진술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군사 기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건으로 다른 그 장관님 관련 사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 기록을 보지 못해서 일일이 비추인가를 받고 군사 기밀을 열어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너무나 번거롭게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에서만 유독 안보폰을 포함해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재판장님께서 이것은 그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계를 중지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외부 함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입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기일에 제출된 진정성립 대상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공소기각의
공소기각이 판결로서 선고될 수밖에 없는 점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서를 볼 때마다 수사를 개시하고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법정에 제정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원, 다른 법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데 유단히 장관님에 관한 사건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될 것이라면 당연히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공소기각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호열의 법정 증언은 사실 양호열이라는 증인 자체가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진술이나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오히려 진술, 증언 이런 걸 살펴보면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언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해서 공소사실에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